업종 공략 업앤다운. 오늘은 KTB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? 자, 먼저 오늘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. 자, 이성훈 과장이 꼽은 상승 전망 섹터는 배당주입니다. 또 다른 투자 대안이라고 코멘트해 주셨군요. 자, 오늘 아침 출근길 상당히 좀 쌀쌀한 느낌이 너무나 아주 강한데 이 찬바람이 불면은 배당주를 좀 투자할 때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. 역시 배당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때군요. 네,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올해 시장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성장주 그리고 실적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컸다라고 볼 수 있었는데 항상 이 연말이 되면서 역사적으로 되풀이됐던 게 이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. 뭐 실질적으로 봤을 때도 이 코덱스 배당 성장 ETF 같은 경우가 최근 석 달 사이에 이 코스피의 그 상승률 코스피의 상승률 대비해서 크게 앞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8월과 9월달, 10월달에 이 코스피 지수가 3.4%, 0.07% 그리고 3.16% 상승할 때 배당 성장 ETF 같은 경우는 8월 달에 10% 이상의 수익을 보여주었고요. 9월 달 같은 경우 5.07%를 보여주면서 최근에 상승률을 본다고 한다면 코스피 대비해서 굉장히 좀 앞지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좀 배당주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예년과 좀 틀린 부분이 우선 지금 배당주에 대한 이제 상장사들의 배당금을 늘리는 부분이 그 약간 좀 트렌드로 좀 자리 잡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선 주주 친화적인 모습도 있겠고 그리고 배당금을 높이는 부분이 어떤 주가 하락을 좀 막는 수단도 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물론 이제 배당금을 높여준다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 뭐 기업들이 어떤 향후에 그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확신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 주주들과 신규 투자자들한테 어떤 자신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주가에 대한 부양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 주가 부양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 기업들이 많이 이 배당금을 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.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 상장사들 봤을 때도 배당금은 작년 대비해서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.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코로나19 때문에 전체 상장사들의 매출 부분이 물론 상위 몇 개 기업들 빼고는 좀 줄었던 부분에 있어서 이 배당금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요. 우선 163개 코스피 상장사들의 예상치를 본다고 하더라도 올해 안에 배당금 한 25조 5,300억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는데 작년에 25조 8천억이 넘었었거든요. 8,800억까지 갔었는데 이거 대비해서는 줄었다.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배당 수익률은 비슷해요. 뭐 2.4% 정도 비슷할 거라 보여주고 있는데요. 당연히 이제 배당 수익률이라고 배당률이라고 한다면은 이 어떤 그 분모가 이제 주가이기 때문에 주가 수준은 작년 대비 떨어졌던 점에서 봤을 때는 이 배당금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이 배당 수익률은 같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배당 이번에 봤을 때도 이 배당률의 상위 뭐 20개 업체 중에서도 거의 10개, 12개 정도가 이제 금융회사거든요. 그러니까 은행업종과 이 증권업종, 보험업종이 좀 자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증권업종, 은행업종, 보험업종, 그러니까 금융업종들이 다른 여타 산업, 제조업 대비해서 주가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. 뭐 그런 상태에서 이 배당률에 대한 부분이 물론 이제 연말로 갔을 때에 주가 수준은 봐야겠지만은 이 다른 업체 대비해서 배당률이 좀 높아지는 구조로 좀 가고 있지 않나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은행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 저평가, 한마디로 주가 많이 떨어졌던 상태에서 이 배당률에 대한 상승까지 겹쳐서 좀 탑픽으로 배당주 안에서는 많이 좀 거론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또 배당 수익이 작년보다 1% 이상 늘어나는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 9개 회사로 지금 집계되고 있는데 뭐 한국전력, SL, 뭐 삼성엔지니어링, 현대건설계, 대한항공 같은 기업들이 이 배당 수익률 1%까지 늘어난 상황이라고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. 네. 자, 그동안은 뭐 성장주나 실적주에 관심이 쏠려 있었다면 이제 연말 가까워지면서 배당주에 대한 관심도
같이 늘려가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조언이 있었고요. 또 우리 기업들도 최근 몇 년 사이에 배당 정책들을 많이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.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그런 노력들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서도 배당주에 대한 관심 조금씩 늘려가시는 것이 중요하겠다. 배당 수익률 잘 계산하시면서요. 그런 부분들 조언해 주셨습니다. 자, 이번에는 피해야 할 섹터는 또 어떤 업종인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. 자, 이성훈 과장이 꼽은 피해야 할 섹터는 영화 관련주입니다. 중국과 상반된 흐름 이렇게 코멘트해 주셨는데요. 자, 현재 우리나라 영화 업종 많이 안 좋은 상황이죠. 네,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똑같죠. 전 네. 세계적으로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선 뭐 3분기 때 봤을 때도 우리나라 전체 뭐 박스오피스 매출액만 보더라도 1,505억,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우리 70%까지 감소한 수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뭐 관객 수 같은 경우에도 3분기 때 1,744만 명이라 볼 수 있어서 작년 대비 71.6% 감소한 수치가 우선 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뭐 우리나라만 나쁘냐? 이건 아니죠. 이 미국과 터키 같은 경우에도 3분기 박스 오피스 매출 본다고 하더라도 작년 대비해서 거의 뭐 95% 이상 감소한 수치를 네. 좀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뭐 우리나라만 본다고 하더라도 그나마 좀 왜 3분기, 2분기 때는 좀 많이 좀 살아났었거든요. 2분기 대비해서는 좀 2분기라기보다도 2분기 때 가장 최악이었던 상태 부분이 이 3분기 때는 좀 살아났던 부분이긴 하지만 예. 지금 현재 말씀드렸듯이 뭐 70% 작년 대비 70% 감소했다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좀 안고 가야 될 숙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. 특히 이제 그 6월 말에 개봉됐던 뭐 살아있다, 뭐 반도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워서서 같은 경우가 이 어떤 대자 이 인기 흥행 영화들이 그나마 좀 이 어떤 7월과 뭐 8월 달에 시장에 대한 어떤 관객 수를 좀 높였다고 한다면은 이 9월 달 같은 경우에는 또 급감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거든요. 네. 이 7월 달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봐서 562만 명, 8월 달 같은 경우도 883만 명이었지만 9월 달에 299만 명을 기록하면서 이 9월 달도 급감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반면에 이제 다른 그 국가들과 틀리게 이 중국 쪽 같은 경우에는 영화 산업이 3분기 때 크게 좀 일어났던 부분이 있었는데 물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1월 말에 영화관을 거의 뭐 잠정 폐쇄를 했었거든요. 네. 하지만 7월 20일부터 이 영화관의 입을 다시 한번 영화에 대한 그 극장을 다시 한번 재개하면서 급격하게 늘어났던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 이 중국과 우리나라 간의 어떤 좀 그 상반된 흐름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국경절 이번에 좀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우리나라 추석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국경절과 우리나라 추석이 거의 뭐 영화 1년 동안 봤을 때도 가장 큰 대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.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경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관객수의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줬지만 참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작년 대비해서 거의 절반에 못 미치는 이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상반된 흐름으로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네. 지금 현재 그러면은 이제 이런 그 예정이 돼 있었던 이 대작 같은 경우도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좀 연기가 되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영화관에서 이 관객 수를 끌어모을 만한 어떤 모멘텀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3분기 어떤 실적이나 여러 가지 몰면 본다고 하더라도 이 영화 업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려감이 좀 있는 게 사실이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네, 정말 뭐 주변에서도 아마 지금 영화관을 못 간지 안 간지 꽤 오랜 시간이 흐른 분들이 많을 겁니다. 지금 방금 그래프로 봤지만 월간 박스오피스 매출액 전년 대비해서 뭐 7, 80% 줄어든 90% 이상 줄어든 그런 달도 있었으니까요. 그런 만큼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받은 우리 한국 극장과 영화 업종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당분간 뭐 당장 지금 개선될 여지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다. 이런 점들 잘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.
자, 이제 오늘의 공략 종목 살펴볼 텐데요. 어떤 종목 갖고 오셨습니까? 네, 뭐 배당주를 제가 처음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네. 배당주 안에서도 그나마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좀 대형주인 왜냐하면 이제 배당주 투자를 할 때 이 배당률만 보는 게 아니라 또 주가도 봐야 되는 게 맞잖아요.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주가 측면과 이 배당률에 대해서 배당 수익률에 대해서 두 가지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 이 한국전력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네. 이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이번 배당 수익률이 5.4%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. 특히 이제 그 3분기 때 영업이익이 2.8조 그리고 이 지배주 순이익 같은 경우도 1.7조 원인데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작년 대비해서 126%까지 올라가는 부분이고 이 지배주 순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무려 668%까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수치를 지금 증권사에서 전망치로 내놓고 있는 상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물론 이제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여름에 그렇게 덥지가 않았잖아요. 네. 뭐 그러면서 이 전력 판매량으로 봤을 때도 작년 대비해서 소폭 좀 낮은 모습을 좀 보여주었지만 뭐 하지만은 누진제나 누진제, 정규용 누진제 완화가 되고 또 S&P 한마디로 이 발전소 갖고 오는 이 원가에 대한 부분이 좀 S&P가 좀 낮아졌기 때문에 이런 한국전력의 호실적이 나오지 않았나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물론 이제 한국전력의 어떤 주가 측면으로 봤을 때도 이 정부 정책이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. 네. 이 전기요금 개편안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도 연말에 이제 항상 이 정부가 정책을 펼쳤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수록 이 연말로 갈수록 한국전력 주가가 떨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.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주가에 지금 반영이 그전에도 좀 되지 않았나 판단이 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이 정부 정책에 대한 개편한 부분에 대한 리스크 부분은 주가에 지금 현재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이 3분기 때 영업이익이나 여러 가지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정도 타이밍에 매수를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제 종가로 21,150원에 끝났는데요. 뭐 1차적으로 증권사는 목표 주가를 3만 원 이상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선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28,000원 정도 수준 정도가 이 어떤 연말과 내년 정도의 주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한번 좀 기회를 좀 주지 않을까. 이 부분을 말씀드렸듯이 이 3분기 실적에 대한 예상치가 좀 4분기와 내년 1분기에도 이어져야 된다는 전망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유가나 환율이나 여러 가지 봐서 변수가 있지만은 지금은 이제 한국전력의 이 유가나 어떤 환율 부분에 있어서는 매크로 지표는 좀 우호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28,000원의 목표 주가를 증권사보다 예측하는 부분 보다 좀 낮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. 손절가는 19,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자, 주가 측면 또 배당 측면 양 측면 모두 뭔가 호재가 있고 기대감이 나타나는 한국전력을 오늘의 핵심 공략주로 꼽아주셨습니다. 자, 상승 예상 업종으로는 배당주, 하락 예상 업종으로는 영화 섹터를 꼽아주셨는데요. 자,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잘 활용하시고요. 투자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네, 이성훈 과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